푸틴의 돈줄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세계 유가도 하루 만에 6% 이상 폭등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러시아 최대 석유 기업 두 곳을 동시에 제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조치가 아닙니다. 러시아 경제의 심장, 바로 석유 산업을 정조준한 겁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대러 제재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평화 협상에 진정성이 없으며 전쟁 자금을 계속 석유 수출로 조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이 포함됐습니다. 이 두 회사는 러시아 원유 수출의 절반, 그리고 국가 예산의 4분의 1을 책임지는 핵심 축입니다. 한명현 기자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제재는 단순히 수익 차단이 아니라 푸틴 체제의 경제적 자율성을 완전히 흔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로스네프트는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인들이 미국 금융망에서 동시에 차단되면 러시아의 달러 결제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됩니다. 푸틴은 별 문제 없다며 여유를 보였지만 러시아 내부 보고서에서는 이미 현금 유동성 위기가 언급됐습니다. 러시아 재무부조차도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동안 푸틴은 석유와 가스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재로 그 무기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조치에서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 계열사까지 동결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즉, 러시아의 외화 창구를 전면 봉쇄한 겁니다. 이건 금융전이자 자원전입니다. 미사일 대신 달러로 상대의 숨통을 끊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충격이 러시아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 원유 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미국의 서부 텍사스유는 단 하루 만에 6% 이상 폭등했고 배럴당 6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유럽의 브렌트유 역시 5.8% 상승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흐름에 맞춰 러시아산 액천연가스 수입 금지 시점을 기존보다 1년 앞당겨 2027년으로 조정했습니다. 지금 유럽은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곧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지고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자극합니다. 결국 푸틴 한 사람의 결정이 전 세계 가계 물가와 환율, 금융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는 셈입니다. 한마디로 푸틴 리스크가 다시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푸틴은 여전히 강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내부에서는 다릅니다. 루블 화가치가 제재 발표 직후 3% 급락했고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러시아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석유의 흐름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라고 표현합니다. 그동안 푸틴은 석유와 가스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재로 그 무기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조치에서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 계열사까지 동결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즉, 러시아의 외화 창구를 전면 봉쇄한 겁니다. 이건 금융전이자 자원전입니다. 미사일 대신 달러로 상대 숨통을 끊는 방식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푸틴은 아직 쓰러지지 않았지만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요. 러시아의 지도자는 여전히 연설을 이어가지만 그의 목소리 뒤로는 공허한 침묵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푸틴의 제국은 무너지는 소리를 내며 조용히 붕괴 중이라는 걸요. 푸틴이 지배하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끝나가고 있다는 걸 그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푸틴의 돈줄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세계 유가도 하루 만에 6% 이상 폭등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러시아 최대 석유 기업 두 곳을 동시에 제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조치가 아닙니다. 러시아 경제의 심장, 바로 석유 산업을 정조준한 겁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대러 제재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평화 협상에 진정성이 없으며 전쟁 자금을 계속 석유 수출로 조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이 포함됐습니다.
이 두 회사는 러시아 원유 수출의 절반, 그리고 국가 예산의 4분의 1을 책임지는 핵심 축입니다. 한경 한명현 기자에 따르면 미국의 이론 제재는 단순히 수익 차단이 아니라 푸틴 체제의 경제적 자율성을 완전히 흔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로스네프트는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인들이 미국 금융망에서 동시에 차단되면 러시아의 달러 결제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됩니다. 푸틴은 별 문제 없다며 여유를 보였지만 러시아 내부 보고서에서는 이미 현금 유동성 위기가 언급됐습니다. 러시아 재무부조차도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동안 푸틴은 석유와 가스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재로 그 무기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조치에서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 계열사까지 동결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즉, 러시아의 외화 창구를 전면 봉쇄한 겁니다. 이건 금융전이자 자원전입니다. 미사일 대신 달러로 상대 숨통을 끊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충격이 러시아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 원유 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미국의 서부 텍사스유는 단 하루 만에 6% 이상 폭등했고 배럴당 6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유럽의 브렌트유 역시 5.8% 상승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흐름에 맞춰 러시아산 액천연가스 수입 금지 시점을 기존보다 1년 앞당겨 2027년으로 조정했습니다. 지금 유럽은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곧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지고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자극합니다. 결국 푸틴 한 사람의 결정이 전 세계 가계 물가와 환율, 금융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는 셈입니다. 한마디로 푸틴 리스크가 다시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푸틴은 여전히 강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내부에서는 다릅니다. 루블 화가치가 제재 발표 직후 3% 급락했고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러시아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석유의 흐름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라고 표현합니다. 그동안 푸틴은 석유와 가스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재로 그 무기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조치에서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에 보유한 해외 자회사, 계열사까지 동결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즉, 러시아의 외화 창구를 전면 봉쇄한 겁니다. 이건 금융전이자 자원전입니다. 미사일 대신 달러로 상대 숨통을 끊는 방식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푸틴은 아직 쓰러지지 않았지만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요. 러시아의 지도자는 여전히 연설을 이어가지만 그의 목소리 뒤로는 공허한 침묵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푸틴의 제국은 무너지는 소리를 내며 조용히 붕괴 중이라는 걸요. 푸틴이 지배하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끝나가고 있다는 걸 그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푸틴의 돈줄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세계 유가도 하루 만에 6% 이상 폭등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러시아 최대 석유 기업 두 곳을 동시에 제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조치가 아닙니다. 러시아 경제의 심장, 바로 석유 산업을 정조준한 겁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대러 제재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평화협상의 진정성이 없으며 전쟁 자금을 계속 석유 수출로 조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이 포함됐습니다. 이 두 회사는 러시아 원유 수출의 절반, 그리고 국가 예산의 4분의 1을 책임지는 핵심 축입니다. 한경 한명현 기자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제재는 단순히 수익 차단이 아니라 푸틴 체제의 경제적 자율성을 완전히 흔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로스네프트는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인들이 미국 금융망에서 동시에 차단되면 러시아의 달러 결제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됩니다. 푸틴은 별 문제 없다며 여유를 보였지만 러시아 내부 보고서에서는 이미 현금 유동성 위기가 언급됐습니다. 러시아 재무부조차도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동안 푸틴은 석유와 가스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재로 그 무기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조치에서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 계열사까지 동결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즉, 러시아의 외화 창구를 전면 봉쇄한 겁니다. 이건 금융전이자 자원전입니다. 미사일 대신 달러로 상대 숨통을 끊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충격이 러시아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 원유 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미국의 서부 텍사스유는 단 하루 만에 6% 이상 폭등했고 배럴당 6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유럽의 브렌트유 역시 5.8% 상승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흐름에 맞춰 러시아산 액천연가스 수입 금지 시점을 기존보다 1년 앞당겨 2027년으로 조정했습니다. 지금 유럽은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